문항거래와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양정호 교수. 수험생들이 흘린 땀방울이 돈과 인맥으로 거래된 문항 앞에 무력해지는 사회를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감사원에서는 문항거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대대적인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현직 교원의 사교육 시장 참여에 대해 점검한 최초의 감사. 5년 동안 학원, 출판업체 등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교사 295명을 감사한 결과 이 가운데 249명이 문항거래에 참여했고 총 212억 9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그 감사원의 보고서인데 무려 이게 600여 페이지에 달합니다. 이 안에 내용에 보면 교사들하고 그 학원들하고 어떻게 짜고서 서로 간에 문항들에 해당되는 거를 돈을 받고서 주고받은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 정도지 실제로 주고받은 거래에 해당되는 건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항거래에 참여한 교사들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명문으로 알려진 한 고등학교. 그는 이곳의 수학교사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학원에 먼저 문항거래를 제안하는 등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교사 나 씨. 그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을 팔기 위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학원과의 꾸준한 접촉을 반복적으로 해오기도 하게 되고 본인이 문제를 학원에 파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이게 학원에 만약에 내가 강사로 가면 돈벌이가 더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일종의 모의 학원 강사 면접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학원에서 나를 뽑아라. 강사 면접까지 봤지만 마음을 바꾼 나 씨는 이후 문항거래를 통해 4년 동안 약 1억 6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계약한 거래량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주변에 이제 아는 같이 근무하는 교사에게 제안을 해서 문항거래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한 9명 정도 같이 일을 하는데 주변 교사들까지 끌어들여 문항거래 조직을 만든 나 씨. 그는 중개수수료 24%를 임의로 책정하고 그 사이에서 수수료로만 약 1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브로커가 된 선생님. 교사의 직분을 저버린 그의 행동에 대해 묻기 위해 학교를 찾았습니다. 저희 선생님 한 분 좀 뵈러 왔는데 혹시 선생님 계신가요? 혹시 뵐 수 있을까 싶어서 퇴직하셨어요. 퇴직하셨어요? 어디 가신지는 모르세요? 학원 하시고 얘기는 들었나 저도.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 징계에 따른 조치였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교장실을 찾았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통보 없고 처분 의뢰해갖고 드라이하게 저는 그냥 처분했습니다. 법인에 징계위원회 열어서 처분하고 해임돼가지고 그가 학원으로 갔다는 소문은 학교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학원 원장이 된 나 씨는 수업 커리큘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제가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써서 논란이 됐는데 잠시 여담이면 그냥 제가 평가를 다 보고하고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모의고사를 썼었는데 학교를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15년간의 교직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대구시 사립 선생님들 뽑는 시험에 제가 출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 공개도 되는데 평가원에 제가 대학교 선행학습 평가단,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논술이나 적성 검사를 진행을 위해 과연 교과정이 적정한가 이제 판단하는 검토위원을 또 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그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MBC에서인가요? 네네네. 세무사 MBC. 네. 네. 문항거래 관련 네네네.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여기 하면서 뭐 증거 자료를 내서 제 억울함을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뭐 아니다 하더라도 뭐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도움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뭐 사실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어떤 건지는 좀 들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저희는 제가 뭐가 억울한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왜 이게 제가 이 형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체가 모르는 상황이어서 모의고사, 뭐 대학 모의고사 쳤던 그 회사에서 연락해서 너도 이렇게 한번 내볼래고 했는데 그게 영광이라 생각을 했지. 뭐 제가 뭐 학교 업무를 소홀해서 이렇게 많은 부장을 하면서 제가 배구시에 이렇게 많은 활동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한 나 씨. 하지만 그는 교사 시절 탈세를 목적으로 아내와 처남 계좌로 문항거래 대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문항을 제작하셔서 네. 학원들과 금품이 오고 간 거는 그냥 사실관계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징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받고 나온 거죠. 나 씨 한 사람의 퇴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모았던 교사들 역시 남다른 이력이 있었는데요. 문항거래를 했던 현직 교사들이 대부분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검토위원 출신이어서 그 수능 경향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인데, 그 경향과 뭐 난이도, 최신 뭐 그런 문제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학원과 학원 강사에게 문제를 판 거라서 일종의 수능 시스템을 해킹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학원과 교사들 사이에서 오고 간 것이 단순히 문항과 돈뿐이었을까? 검찰은 지난해 수사를 통해 전현직 교원 35명, 사교육 관계자 11명 등 총 46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언젠가 수능 출제위원이 될 수도 있는 공직자인 교원들이 어떤 특정 학원 수강생들만을 위한 문항을 작성을 해주는 것은 공교육의 청렴성과 어떤 신뢰도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특정 학원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일수록 입시에서 직접적으로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좀 찾아가 보고 했는데 굉장히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랬습니다. 조금 관행이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돈 받으면서 형사사건 의견서 써주는 아르바이트 해도 된다고 생각하냐. 그럼 다들 그러면 안 되실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랑 마찬가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이미 교사들의 문항거래 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교사들의 문항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에 시달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고려를 하면 잘못된 행동이었는데 좀 어떤 경각심이 부족하시지 않았나. 2016년 교육부가 전국에 문항거래 금지 공문을 시달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국어영역시험 문제 내용을 유출한 유명 학원 강사와 현직 국어교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일명 이근갑 사건. 당시 이른바 국어 일타 강사였던 이근갑 씨가 자신과 문항거래를 해오던 현직 교사 2명과 6월 모의평가를 사전에 유출한 사건입니다. 이근갑과 문항거래를 해오던 현직 교사 2명 중 1명이 6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하게 됐고, 이근갑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지 않겠느냐며 둘은 시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모의평가 시행 전인 2016년 5월 16일 이근갑 강사는 현직 교사를 만나 6월 모의평가 출제 관련 정보를 들었고, 곧장 그 후부터 시험 전까지 본인의 수강생들에게 본인이 들은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사건 10년 만에 이근갑 강사가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있었어요. 지인이 갑자기 연락이 왔었어요. 비문화 지문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 이런 정보를 제가 듣게 됩니다. 지인에게 들은 사사로운 정보를 학원생들에게 이야기했을 뿐이라는 주장. 저는 시험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문에 정보만 이야기했습니다. 오전 소설은 뭐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고 한자가 많이 없는 거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돼. 걱정 될 거야. 이게 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이근갑 강사의 주장과는 다르게 당시 아주 구체적인 정보가 적힌 수강생의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이근갑 강사는 징역 10개월, 유출에 가담했던 교사들은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사와 학원 간의 문항거래가 위험한 이유는 이처럼 시험 문제의 사전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를 출제할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전국의 수학교사가 3만 명인데 그중에 100명 정도나 출제합니다. 전국 모의고사 수준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교사는 극소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가운데 문항거래에 가담한 교사는 없었을까? 감사원에 적발된 249명 중 수능 출제 참여 경험 71명, EBS 집필 경험 111명, 두 가지 경험을 모두 가진 사람은 41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사교육 시장과 연결됐다는 사실,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EBS 출제진이거나 아니면 평가원에 들어갔던 사람이거나 한다면 이거는 아주 사실 위험한 거래로 이어질 소지가 생기는 거죠. 그거는 진짜 모르는 거죠. 그 둘만 아는 거죠.